성민이는 이렇게 드디어 아침 시간에 먼저 먹방을 찍어보네. 난 이번엔 나만 마지막 밥, 고기, 밥, 볶은 김치에다가 첫 번째 소주로 한라산을 갖고 했어. 진짜 다 먹었어, 이제. 뉴스에 진짜로 나왔던데? 아니 뉴스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텔레 뉴스에 봤어요. 진짜로. 아, 그럼 어떻게 맞아보니까? 세네요. 지금 굉장히 세네요. 내가 들어오면서 독해졌어요. 아, 성기 씨 어때요, 느낌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웃기니? 민규 씨 얼굴 더 웃겨요, 지금. 정답은 바로 1번 유리와 창틀 사이의 테이프 붙이기입니다. 유리창으로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유리창 자체의 파손을 방지하거나 파편이 튀는 것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텐트로 테이프를 붙인 후에 주방용 내부로 꼼꼼하게 붙이는 것은 유리창 자체의 파손을 예방한다기보다는 파편이 튀는 것을 예방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창틀에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창틀이 노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틈에 의해서 유리창이 떨면서 유리창이 많이 파손이 되는데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발생한 이경을 실리콘 같은 것으로 보존해주거나 테이프를 이용해서 유리창과 창틀을 일체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을 관찰.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 외에도 추가로 관찰한 6곳의 아파트 모두 창틀과 유리창을 중재하는 실리콘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는 상황. 심지어 실리콘이 떨어져 창틀과 유리창에 틈새가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틀과 유리창 사이를 보정하는 것이 태풍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위기 탈출 넘버에서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리창을 이용해 실험 시작. 손상 없는 일반 유리창에 바람의 세기를 점점 높이면서 관찰하는데요. 조금씩 유리창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초속 60m의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고 맙니다. 이번엔 10년 이상 사용한 것과 같은 유리창으로 실험 시작. 강풍기를 작동시키자 유리창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의 바람에도 유리창이 쉽게 깨지고 맙니다. 사방으로 튄 유리창의 모습이 더욱 위협적이기까지 한데요. 유리창문은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풍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 그렇다면 과연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테이프를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바람의 세기를 점점 높이면서 관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 창틀과 비교해도 흔들림이 거의 없는 상태. 심지어 슈퍼 태풍을 넘어서는 초속 70m의 바람에도 유리창은 손상 없이 안전합니다. 실험을 통해 밝혀진 창틀 테이핑의 안전도 생활 속 간단한 방법으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요. 강력한 슈퍼 태풍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태풍 발생 이전 수시로 일기예보를 체크해서 태풍에 대비해야 하며 창틀에 테이프를 붙일 때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해서 가로 세로 빽빽하게 붙여야 하고 태풍이 지난 뒤에는 모기약을 이용해 깔끔하게 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외출 중 태풍을 만난다면 하늘변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건물 안으로 대피, 유리창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을 지키셔야 합니다. 같은 이웃 사촌인 준수 씨가 듣고 우연 씨가 죠. 바로 옆집에 사는 데다 아이들까지 또래여서 두 가족은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데요. 음.
우리 아빠 감기 냄새 짱인데. 아직 철없는 아이들 때문에 가끔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휴가 어쩌기로 했어? 우린 다음 주인데 계획은 아직 없어. 그래? 잘 됐다. 우리도 다음 주인데 휴가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래. 그렇게 두 가족은 함께 휴가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데요.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함께 쇼핑하며 마음껏 휴가 기분을 내는 두 가족. 아이들도 각종 물건이 용품이 눈앞에 보이자 신이 나는지 마트 곳곳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닙니다. 쇼핑을 마친 두 가족은 우연 씨네 집으로 함께 들어왔는데요. 왜 이러셔? 내 그림을 가졌어. 아우, 싸우지 마. 사육시 놀아야지. 그런데 낚시 의자 하나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우리나 마찬가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며칠 후 내일이면 드디어 휴가를 떠나는 두 가족. 그런데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데다 바람까지 심하게 붑니다. 두 가족이 사는 곳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저 태국식 스타일로 해주세요. 실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내일 여행 가는데 날씨가 괜찮을까 모르겠네. 오늘 밤에 태풍 지나가면 괜찮겠지. 집단속이나 잘 해야겠다. 가자. 그렇게 조조 씨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잘 가. 우연 씨도 태풍 소식에 걱정은 되지만 내일 여행을 위해 일찍 자기로 하는데요. 베란다 문도 꼭 잠그고 밖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을 꼭꼭 닫는 우연 씨. 그리고는 거실에 이불을 깝니다. 진짜 덮어 습해서 도저히 침대에서 못 자겠다. 나 오늘 그냥 여기서 잘래. 나꽃 오랜만에 같이 노는 아들. 그래, 뭐. 나도 오랜만에 혼자 넓게 쓰지 뭐. 끈다. 하지만 내일 여행에 들떠선지 우연 씨와 아들은 쉽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만나지. 어제의 걱정과는 다르게 하늘이 맑게 개었는데요. 오, 날씨 좋다. 여보? 그런데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우연 씨와 아들.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유리 파편이 거실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베란다 창문이 강한 바람에 깨지면서 우연 씨와 아들을 덮친 건데요. 우연 씨의 아내는 도움을 청하러 준수 시내로 뛰어갑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준수 씨가 좀 준수 씨가 나아지도 않은 듯 벌써 여행 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우리 애랑 백이었구나. 119에 신고해. 준수 씨는 우연 씨를 돕기 위해 뛰어갑니다. 그런데 우연 씨의 집과는 달리 준수 씨네 집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멀쩡해? 근데 여긴 왜 이렇게 멀쩡해? 뜻?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의 두 집.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에 두 집 모두 베란다 창문은 물론이고 밖으로 통하는 모든 창문은 죄다 꼭꼭 잠그고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한 집은 베란다 창문이 박살나면서 피해를 입었고 한 집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준수 씨네 집이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태풍이 불기 전 어떤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흔히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손쉽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풍으로부터 유리창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슨 수 있어요? 이게 뭐죠? 태국권. 강한 힘을 이렇게 싹 돌려서 반대로 내보내면 약하게 만들고. 그러면 베란다 앞에서 태국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선풍기를 이렇게 같이 대놓는 거죠. 선풍기로 활용하면 태풍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휘지지 말라고 구멍을 뚫어요. 맞다. 창문에 구멍을 뚫어요.
말도 안 돼. 아 이게 창문에 구멍 뚫는 건가 뭐가 안 좋아하고.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돼? 말도 안 돼. 그 걔는 그걸 막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무슨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는 아유, 김국정이 진짜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다. 비행기 봐봐. 야. 를 붙이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신문지의 기능은 일단 깨졌을 경우에 이렇게 튕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고 테이프 바르는 그래, 이렇게 남아야지. 그 이게 깨지더라도 테이프에 붙어가지고 이제 좀 안전하게 깨지게끔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일단 정답은 붙이더라도 빼곡하게 한 4시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빼곡하게 신문을 하고 막 테이프를 막 빼곡하게 그냥 그래도 거의 가까운 말씀하셨네. 정답과 가까운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네. 이게 정답일지 확인해볼까? 아까 그분은 옆집에 돌아가셔서 그거를 한 4시간 동안 하시는 그 작업을 하고 주무신 거예요. 그래 아까 그랬잖아. 준비해야 되겠는데? 아하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정답은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확인합니다. 이것도 아니야? 아니 정답과 가까운 그런데.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유리창에 붙이면 이건 정답일지. 오렌지에서 신문을 부르기는 과연 이것은 정답일지 보자. 그러면 신문을 물에 뿌려서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다음에 창문에 붙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겠네요. 4시간 안 걸리죠. 4시간. 아니, 아니라. 정답이네. 넘버원. 정답은 물에 적신 신문을 유리창에 붙이는 것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집으로 달려 조수신에 가죠.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까 창문 단속을 꼼꼼히 하는데요. 그리고는 아들, 거기 신문 좀 가져다 줄래? 신문을 유리창에 붙이고 물을 뿌립니다. 베란다 창 전체에 물에 적신 신문을 붙이는 조수씨. 그렇게 태풍에 대비한 조수씨는 태풍이 올라오는 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우현 씨는 태풍이 올라오는 밤 베란다 창문이 강한 바람에 깨지면서 유리 파편에 크게 다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부산 시내에서만 17,000여 세대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울산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 500여 장이 깨지면서 주민 100여 명이 손과 발, 어깨 등을 다쳐 급히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2010년 불어닥친 태풍 콩파스에 의해서는 서울의 한 아파트 20여 가구의 베란다 유리창이 완전히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발생했던 태풍 카눈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옥상에 있던 가설물이 강풍에 날리면서 아파트 베란다와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처럼 한 번 불어닥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우리의 주거 공간을 위협하는 태풍.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27개의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419명의 인명피해와 13조 8천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태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은 주로 북태평양에 위치한 나라 괌 인근 해역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해변으로부터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수증기가 증발해 큰 구름을 만드는데요. 구름 속 수증기는 물방울로 응결되면서 회전하고 그 회전으로 인해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태풍은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며 그 크기와 세기를 키워나가는데요. 이렇게 불쌍한 태풍은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의 풍속에 따라 태풍을 분류하는데요.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약한 강도의 태풍으로 강풍경보와 태풍주의보가 내려지고 풍속이 초속 25에서 32m면
중간 강도의 태풍. 풍속이 초속 33m 이상이면 강한 강도의 태풍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집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의 주택보다는 고층의 아파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태풍의 외륙에 그대로 부딪히면서 1차적으로 창문이 깨지고 그로 인한 낙하물들로 인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라지는 초속 33m의 강한 바람.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안전을 위해 풍속 실험을 하는 한 외벽 전문업체와 진행을 했고,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전문 스턴트맨으로 전신 보호장구를 착용했습니다. 먼저 가장 약한 태풍인 초속 17m에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자 걷기 시작하는 스턴트맨. 하지만 한 걸음씩 걸어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 힘겨워 보이지만 걷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강도를 좀 더 높입니다. 중간 강도의 태풍이 초속 25m.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자 조금 휘청거리는 스턴트맨. 몸의 균형을 잡기 바쁠 뿐더러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데요. 아까와 비교해보니 그 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강도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강한 강도의 태풍이 초속 33m. 초속 33m의 바람을 맞자 쓰러지는 스턴트맨.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리창은 초속 몇 미터의 바람까지 견딜까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베란다의 구조와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 실험해봤습니다. 신라면 불도 같다. 요즘 핫한 신라면 토레드. 토르게 신라면 토레드. 17m 바람 주세요. 먼저 초속 17m의 바람. 겉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걸 떨리는 유리창.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강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초속 25m의 바람. 아까보다 심하게 떨리는 유리창. 곧 날아갈 기세인데요. 하지만 역시 깨지지는 않습니다. 강도를 더 높여 초속 33m. 그런데 보셨습니까? 심하게 떨리는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유리창. 깨진 유리 조각은 베란다 안쪽 사방으로 튀어나오는데 차력을 붙여놓은 마네킹에도 유리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들어가 있었더라면 크게 다쳤을 상황.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단랑 신문지 한 장으로 방지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먼저 유리공사 시 유리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청테이프와 나무 합판을 이용해 실험해봤는데요. 이것들은 과연 안전하게 유리창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청테이프. 유리창에 청테이프를 X자로 붙인 뒤 유리창이 깨진 초속 33m에서 실험을 시작해봤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유리창. 하지만 쉽게 깨질 기미는 없어 보이는데요. 강도를 더 높여 초속 40m의 강한 바람. 바람의 유리창이 점점 밀리더니 유리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청테이프는 초속 40m의 바람에 유리창을 지키지 못했는데 깨진 유리 조각을 확인해보니 청테이프가 붙어있던 부분의 유리는 조각난 채 청테이프에 붙어있지만 청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들은 베란다 안쪽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나무 합판은 어떨까요? 유리창 부분에 합판을 붙이고 마네킹을 세워 실험해봤습니다. 유리창이 깨졌던 초속 33m의 바람. 이 정도의 바람에서는 잘 견디는데요. 하지만 바람의 강도를 높여보니 역시 깨져버리는 유리창. 게다가 나무 합판이 베란다 안쪽으로 날아가면서 마네킹에 부딪히는데 유리
유리 조각 역시 베란다 안쪽 사방으로 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지는 유리창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유리창에 물에 적시 신문지를 붙이고 초속 33m의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초속 33m의 바람에 끄떡없는 유리창. 깨질 기운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제 강도를 더 높여보겠습니다. 전보다는 심하게 떨리는 유리창.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깨지지는 않는데요. 청테이프와 나무판이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유리창을 한낱 신문지 한 장이 지켜냈습니다. 태풍 발생 시에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전체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유리창이 파손되더라도 유리 파편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 위협에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태풍. 이 무시무시한 태풍에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층별로 두께가 다른 유리를 써야 하는데요. 아파트 5층 이하라면 두께 11mm 이상의 유리를 사용해야 안전하고 10층까지는 12mm, 15층까지는 15mm, 그리고 20층까지는 17mm 이상의 두꺼운 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층 이상의 고층의 경우 단단한 강화 유리를 써야 태풍으로부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두께의 안전한 유리창이 아니라면 유리창에 젖은 신문지를 붙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고, 간판 등 태풍에 날아갈 위험이 큰 물건이 있다면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만약 외출 중이었다면 무엇보다 안전한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가능한 한 유리창이나 유리문 옆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태풍주의보나 경보가 예보된 경우 TV,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순간 휘몰아 닥쳐 우리를 위협하는 태풍.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없는 여정에서 만날 강 벌써 끝이네. 이렇게 되면 남은 건 밥밖에 안 남겠구나. 이번 태풍으로 대구에서는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강원에서도 강풍과 폭우 피해가 잇따르는 등 상대적으로 영남과 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모습인데요. 이들 지역이 태풍 진로의 오른편인 위험 반원의 위치에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의 보도.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26km가 관측된 부산.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바람을 이기지 못한 가로수가 달리는 차량 앞으로 쓰러졌고 공사장 가림막과 건물 외벽이 힘없이 무너지고 뜯겨나갔습니다. 어제 하루 부산 지역에서 접수된 태풍 피해는 모두 524건에 달했습니다. 대구에선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이미 170mm가량의 폭우가 내린 대구 군위군. 하천이 범람하면서 대피하지 못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대구 달성군에선 장애인 한 명이 물에 빠져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간당 9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강원 영동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나무가 고꾸라지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들은 손쓸 틈도 없이 고립됐습니다. 속초 402mm, 삼척 387mm 등 강원 영동 지역 대부분이 3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쪽 지역인 광주는 93mm, 전주는 163mm, 인천은 67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동쪽보다 적은 비가 내렸고 피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였지만 피해는 강원 영남 등 동쪽에 집중됐던 겁니다. 이는 동부 지역이 이번 태풍의 진로 오른편인 위험 발원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원에는 태풍과 태풍 진행 방향에 딸린 바람이 함께 합쳐지기 때문에 비바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피해도 커지게 됩니다. 태풍 판원이 한반도를 관통한 16시간 동안 전국에선 도로 유실, 주택 침수 등 361건의 시설 피해가 났습니다. 또 16,000명이 일시 대피했고 46,500세대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규. 율코 태풍 파년이 한반도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는 역대성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중단하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기상 상황과 대비책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자랑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태풍 중단하면서부터 태풍 피해가 내려서 현재 위치 예상 기록이 현재 중국의 우리가 국가에 있겠지만 한 20km를 국가에 있게 부분입니다. 국제로 수입을 한다고 하면 동남 남해안 어느 어딘가에는 정말 9시경에 큰 설정을 보이는데 그 지역이 한 8km 정도 수용하는 있어요.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이 어느 한쪽이 아니라 한 가지 전체를 관통한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진로가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래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와 부산의 한 가운데 지점에 진입을 하고 방향을 뭐 북쪽으로 틀거나 서쪽으로 틀지 않지만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북쪽으로 계속 뻗는데 이 태풍은 통한 이후 우리나라 충청도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 그래서 함양까지 거의 변동 없이 진행하는 이런 태풍으로 보는데 이런 제도를 잡는 게 처음입니다. 이제 강풍 또는 폭우가 모두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집중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기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태풍 앞두고서 이렇게 대비를 방지하는 이유가 지난 장마 기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려서 산사태도 나고 강도 넘치고 그랬거든요. 특히 산사태 측면에서 보면 그때 많은 비가 내려서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상태에